안녕하세요. 음악 읽어주는 한의사입니다. 저는 한방내과 전문의를 취득하였는데요. 제가 수련을 받는 동안 저의 전공과 연관이 깊은 면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면역력을 올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에 3에서 5일 이상,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하지 않은 적당한 운동은 NK세포, T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 체내 염증 반응을 사전에 차단하여 암세포가 자라나기 어렵도록 합니다. 또 림프 및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체 구석구석에 면역세포를 원활히 공급해주죠. 단,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장시간 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유발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주 4일 정도 퇴근 후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이랑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하고 나면 활력이 솟고 스트레스도 일정량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둘째,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하지 않기입니다. 탄, 단, 지 및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함유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면역물질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밤늦게 먹거나 과식하게 되면 수면이나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아 부교감 신경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좋은데요.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을 대변으로 원활히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장운동을 촉진하여 부교감 신경을 강화하고 더불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세균총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된 식이섬유는 장내에 좋은 유익균을 공급하므로 면역력에 더욱 도움이 되겠죠. 특히 장 점막의 이 장내 세균총은 장관에 들어온 외부 음식물에 대해 1차 방어 장벽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항원으로 작용하여 면역계가 활발해지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며 한편으로는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활성도를 높여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오작동하게 되면 자가면역질환 같은 면역계 이상을 초래하죠. 따라서 장내 세균총의 유익균을 늘려주는 유산균 복용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장내 세균총을 깨뜨리고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는 면역력에 도움이 안 되겠죠.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여 장내 생태계를 교란시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여 장내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명상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며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신체가 생긴 모양과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저는 주로 잠자기 직전 시간을 이용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내 몸과 침대 바닥면의 접촉 혹은 압력을 느껴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면서 쭉 훑습니다. 그리고 숨이 폐 안으로 깊게 들어갔다가 후 하면서 다시 나오는 그러한 과정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을 바디스캔이라고 하는데요. 요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명상법인데요. 이것을 하고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셋째, 잠자는 시간을 꼭 지키고 숙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은 감소하고 뇌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수면 부족의 상황에서는 혈중 아드레날린 수치가 줄어들지 않게 되고 이는 T세포가 항원에 들러붙는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의 활성도를 낮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멜라토닌은 평소에는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면역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자가면역 질환 같은 만성 염증 상황에서는
오히려 염증을 억제하는 양방향의 작용을 하는데요. 수면 부족으로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이러한 면역 조절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면 중 암세포를 청소하는 기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잠은 충분히 어른의 경우 7, 8시간 정도 자는 게 권고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해주는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이 뇌에서 활발히 분비되는 시간이 10시에서 2시 사이이므로 밤 12시를 넘기지 말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자는 중에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뇌 척수액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잠을 자는 동안 신체에서는 면역 기능을 복구하고 암세포를 청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면역계를 정상화하므로 숙면을 통해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과로하면서 피곤한 것 자체가 몸에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식되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고 코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시점부터가 과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이상의 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나의 식생활, 운동, 수면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업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다섯째로,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팔다리 위주로 햇빛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몸 안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요. 비타민 D는 우리의 선천면역, 후천면역계가 활발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부족하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하니 이것이 충분히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 잠잘 때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햇빛을 받을 때는 억제되고 밤에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이때는 멜라토닌이 억제되었다가 밤에 풍부하게 분비되게 되어 생체 리듬이 맞춰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짧게라도 밖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테라스에 나가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쬐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앉아있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산책하면서 햇빛을 받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종합하겠습니다. 첫째, 적당한 운동. 둘째, 바람직한 식습관과 장 건강 지키기. 셋째, 충분한 숙면. 넷째, 과로 피하기. 다섯째, 햇빛 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나요? 처음부터 5가지를 다 지키진 못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내일부터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